현명한 어르신들의 선택,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하기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네라고 대답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속으로 후회하고 왜 그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며 자책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막상 입 밖으로는 괜찮아요가 나와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돼요, 못해요 하고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마디 거절하는 게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결국 할 수 없는 일도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과 죄책감이 쌓이고 내 시간과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안 됩니다라는 말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떠안고 힘들어하면서도 괜찮아요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른 한쪽은 자기 선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확실히 구분하고 안 될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왜일까요? 관계를 지키는 거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식, 미안함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런 거절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거절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계속 미루거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식의 거절입니다. 같은 거절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거절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평생 거절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만큼 여러분에게는 품위 있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법, 센스 있게 거절하는 법입니다. 먼저 관계를 지키는 거절 3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피해야 할 거절 3가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거절해도 관계는 지킬 수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센스 있게 거절하는 방법 첫 번째, 센스 있는 거절은 설명부터 하지 않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가까운 지인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뭔가 생각난 듯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언니,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시간 돼요? 병원 가는데 그날 마침 딸내미가 못 간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는데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을까? 평소 같으면 바람도 쐴 겸 흔쾌히 수락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날은 오랜만에 모처럼 며느리가 먼저 식사하자고 말해놨던 날이었기에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아, 그날은 내가 며느리하고 약속이 있는데 사실 며느리가 몇 주 전부터 자기가 봐둔 일식당에 가자고 했거든. 요즘 며느리가 워낙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겨우 시간을 맞춘 거야.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인지 먼저 식사하자고도 했고 또 회사에서 바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한참이고 그리고 그날 오후엔 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도 멀리서 와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이상했답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 순간 지인분은 아, 그래요. 언니 알았어요. 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슬쩍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이분은 속이 상했습니다. 분명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했는데 오히려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며칠을 고민하셨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과 거절에 관한 오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절할 때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그 거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안 되면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는 건 사실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 후 30초 이상 설명이 이어지면 상대방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처럼 들리면 상대방은 나를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 설명이 모두 사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여러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부탁을 거절하되 한 그룹은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그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만 말하고 다른 그룹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단하게 거절한 경우 상대방의 85%가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설명한 경우에는 60% 정도만 수긍했고 나머지는 핑계 같다, 성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절할 때 긴 설명을 늘어놓게 될까요?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설명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설명들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긴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부담을 준 건가, 이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미안해, 그날은 내가 선약이 있어서 어려워.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친구 이야기도, 약속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이렇게 간결한 거절을 더 존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센스 있는 거절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설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거절의 이유를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상대방에게도 신뢰이고 자신에게도 부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짧고 분명한 말이 훨씬 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미안한 마음은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짧고 진심 어린 사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센스 있게 거절하는 방법 두 번째. 센스 있는 거절은 상대를 먼저 존중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가깝게 대학교 교수직에 계시다 얼마 전 은퇴 후 아내와 도심과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서 유유자적 지내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랜 사회생활 기간 동안 허리 통증과 손가락 관절, 그리고 성대에 무리가 생겨 사실 요양차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 다음 달에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주례를 부탁하고 싶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주례를 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긴 시간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나이도 있고 요즘 건강도 안 좋아서 말이야.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낫겠어. 친구는 그래, 알았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고 결혼식 초대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평생 믿었던 친구한테 그렇게 차갑게 거절당할 줄 몰랐다고 섭섭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가 좀 더 다르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부탁 자체에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도 그 신뢰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라고 단칼에 자르는 건 상대방의 신뢰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그 부탁을 해준 마음만큼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준 것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거절은 부탁을 거부하는 것이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칸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존중은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예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예의를 잊기 쉽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는데 뭘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거절은 필요하지만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자네가 나를 믿고 이런 중요한 부탁을 해줘서 정말 고맙네. 사실 나도 자네 아들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고 싶은 마음이야. 하지만 솔직히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긴 시간 서 있기도 힘들고 말도 잘 안 나올까봐 걱정이야. 자네 아들 결혼식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여전히 아쉬워하겠지만 최소한 섭섭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탁이 존중받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의 이유가 친구를 생각해서라는 것도 이해할 것입니다. 같은 거절이지만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한마디가 들어가면 관계는 지켜집니다. 센스 있는 거절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존중하십시오. 부탁해줘서 고맙다. 나를 생각해줘서 감사하다. 내 마음은 정말 잘 안다 같은 말을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존중이 먼저 오면 거절은 차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아쉬움으로 전달됩니다. 부탁을 거절하되 사람은 존중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거절입니다. 센스 있게 거절하는 방법 세 번째, 센스 있는 거절은 대안을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교회 봉사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분이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 봉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좀 부족해서요. 이분은 그날 손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라 그냥 안 된다고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토요일은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어려워요. 대신 일요일은 시간이 되니까 일요일에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면 김장은 못 가도 다른 봉사는 제가 할게요. 다음 주 청소 봉사라든가 아니면 반찬 만드는 거라든가. 말을 하면서도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상대방이 토요일 김장 봉사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엉뚱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놀란 표정으로 아, 손주 돌잔치인데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말했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분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됐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어색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거절할 때 자꾸 대안을 제시하게 될까요?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른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건 토요일 김장 봉사였는데 일요일이나 다른 봉사를 제안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부탁한 건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억지로 만든 대안은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미안한 마음에 다음 주에 할게요. 다른 걸로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말만 했구나, 성의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거절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물론 진짜 대안이 있을 때는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은 안 되지만 일요일은 정말로 가능하다. 김장은 못하지만 다른 봉사는 진심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저 거절이 미안해서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제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방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느낍니다. 억지스러운 대안은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토요일은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어렵겠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네요. 다음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이라는 열린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센스 있는 거절의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대안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는 게 좋지만 그저 미안한 마음에 급조한 대안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거절은 거절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진심 어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같은 말로 문을 열어두되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이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억지 대함보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훨씬 더 관계를 지킵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되 그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센스 있는 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거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설명부터 하지 않는 거절,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거절, 대안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거절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심입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절 방식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센스 있게 거절했다고 여겼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하는 의문만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거절 방식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거절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과 관계를 지키는 거절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 1번째, 미루는 거절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총무 좀 맡아줄 수 없나? 자네가 꼼꼼하고 일 잘하는 거 다들 아는데 말이야. 라는 부탁을 갑작스럽게 들었지만 사실 이분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여러 가지라 동창회 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그게 지금 당장 답하기가 좀 그런데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친구는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려주게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이분은 또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라고 했습니다. 결국 1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나도 어색했고 친구는 더 이상 이분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창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네한테 섭섭해하더군.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빨리 말해줬으면 다른 사람 찾을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없었다고 말이야. 미국의 심리학자 바바라 슈워츠는 결정 회피와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거절보다 애매한 태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라는 분명한 거절을 들으면 실망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게, 나중에 연락할게 같은 미루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기다리게 되고 그 불확실함이 관계에 독이 됩니다. 슈워츠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3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즉시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며칠 뒤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생각해 볼게요라고 한 뒤 계속 미루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앞으로 다시 부탁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루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너는 내 시간을 쓸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무시입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둘째, 나는 솔직하지 않다는 불신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셋째, 나는 책임감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즉시 거절하는 것보다 미루는 거절이 훨씬 더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미루게 될까요? 대부분은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거절하면 너무 냉정할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 상처 줄까봐, 시간을 두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길까봐 하는 생각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착한 마음이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기다리는 동안 계속 불안하고 결국 거절당했을 때 더 큰 실망을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첫 전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자네 마음은 정말 고맙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동창회 일까지 맡기엔 내가 힘들 것 같아. 미안하네. 다른 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친구는 실망했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을 찾을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솔직하다는 신뢰는 지켜졌을 것입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의 첫 번째는 미루는 거절입니다. 거절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미루면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볼게,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시간 폭탄을 안게 됩니다. 그 폭탄은 언젠가 터지고 터질 때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이고 자신을 위한 솔직함입니다. 미루는 거절은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 두 번째는 핑계를 붙이는 거절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돼요? 우리 딸 결혼하는데 청첩장 드리려고 식사 자리 마련했어요. 오랜만에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이분은 사실 그 지인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아는 친구와 오며 가며 만나서 알게 된 인연인 터라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친하지 않아서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토요일이요? 죄송한데 그날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지인은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머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 토요일 교회 친구들과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 지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같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인은 이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만 가볍게 흔들고는 다른 쪽 자리로 갔습니다.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지인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절은 왜 관계를 망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이 들통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이야기처럼 우연히 마주치거나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설령 들통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진짜 이유와 핑계를 구분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표정, 이런 작은 신호들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나 판단합니다. 핑계를 대는 순간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핑계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핑계로 거절하면 다음에도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핑계가 필요해지고 결국 복잡한 거짓말의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저번에 무슨 핑계를 댔더라? 이번엔 뭐라고 해야 앞뒤가 맞을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절 자체보다 핑계를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토요일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님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친정 이야기도 어머니 병원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지인은 아쉬워했겠지만 최소한 거짓말로 인한 신뢰 손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직한 거절이 불편하더라도 편한 거짓말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왜 핑계를 대게 될까요? 대부분은 거절을 정당화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라고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바빠서, 아파서, 약속이 있어서 같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핑계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의 두 번째는 핑계를 붙이는 거절입니다. 핑계는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들통날 위험도 있고 설령 들통나지 않아도 상대방은 느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해집니다. 거짓말을 기억해야 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해야 하니까요. 거절할 때 이유가 필요하다면 진짜 이유를 말하십시오. 요즘 제가 그런 활동할 여력이 없어서요.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관심이 없어서요. 같은 솔직한 이유 말입니다. 상대방은 솔직함을 존중합니다. 완벽한 핑계보다 불완전한 진실이 관계를 지킵니다. 핑계 없이 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 세 번째는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절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야유회 가는데 차 한 대가 부족해서 말이야. 자네 차로 몇 분만 태워줄 수 있겠나? 이분은 요즘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거리 운전이 힘들어졌고 낯선 사람들과 차 안에서 오래 있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자네는 맨날 나한테만 부탁하네. 다른 사람들도 차 있잖아. 그러고 보면 자네는 왜 항상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나도 바쁜 사람이야.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미안하네. 다른 사람 알아볼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른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그 친구가 자네한테 섭섭해하더군. 맨날 자기한테만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사실 그 친구가 자네한테 부탁한 건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는데 말이야. 자네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이분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자주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너무 방어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와의 관계는 어색해진 뒤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판단을 살펴보라. 우리는 거절할 때 왜 상대 탓을 하게 될까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거절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친구의 부탁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맨날 나한테만 부탁해라고 공격하거나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절은 관계의 독입니다.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방어하거나 반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싸움이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그냥 부탁했을 뿐인데 하며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상대에게 던지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미안하네. 요즘 장거리 운전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이번엔 내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네는 맨날 나한테만이라는 비난도 왜 항상 나보고만이라는 공격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아쉬워했겠지만 최소한 공격받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를 놓치는 거절의 세 번째는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절입니다. 너는 맨날, 너는 항상, 너만 그래 같은 말은 거절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거절은 내 한계를 말하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와 너는 잘못했다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전자는 관계를 지키고 후자는 관계를 망칩니다. 거절할 때는 주어를 자신으로 하십시오. 나는 요즘 힘들어서, 나는 이런 상황이라, 나는 할 수 없어서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설령 정말로 상대가 자주 부탁했다 해도 거절하는 순간만큼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은 거절로 끝내고 다른 문제는 다른 때에 따로 이야기하십시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법, 센스 있게 거절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거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설명부터 하지 않는 거절이었습니다. 긴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고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짧고 분명한 거절이 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거절이었습니다. 부탁해줘서 고맙다는 한마디를 먼저 건넨 후 거절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셋째, 대안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거절이었습니다. 진심 없는 대안보다 깔끔한 사과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이라는 열린 표현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관계를 놓치는 거절 3가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미루는 거절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라고 시간을 끌면 상대는 계속 기다리게 되고 결국 더 큰 실망과 불신을 느낍니다. 둘째, 핑계를 붙이는 거절이었습니다. 거짓 이유는 들통날 위험이 있고 설령 안 들켜도 상대가 느끼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절이었습니다. 너는 맨날이라는 비난은 거절이 아니라 공격이 되어 관계를 망칩니다. 이 6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과 책임입니다. 좋은 거절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쁜 거절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거절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나의 문제이지 너는 잘못했다는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센스 있는 거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절 전 3초 멈추기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닌가? 미루려는 건 아닌가? 단 3초만 멈춰도 여러분의 거절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 관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사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돌보셔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그 거절은 센스 있는 거절입니다. 센스 있게 거절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거절이 관계를 지키는 거절인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